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대학 성균 멘토 신진규입니다. 성균관 대학교에 합격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PDF 파일을 다운받은 후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꼭 필요한 페이지를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44쪽, 53쪽에서 56쪽, 62쪽, 66쪽, 67쪽,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학사 일정에서 여러분에게 생소할 것 같은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등록, 수강 신청, 첫 수업, 중간시험, 기말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강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입니다. 물론 개강 후에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변경할 수 있지만 개강 전에 수강 신청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이번 학사 안내도 수강 신청을 위해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2학년 전공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 수강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말시험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중간시험은 교수님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회색 부분인 수강철의 계절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원하는 학생만 하는 것인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도 1학기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학과 진입 신청입니다. 2학기 중에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기말시험 보기 전에 1차로 하고 시험 성적이 확정된 이후 2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의 학사 일정 순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과 수강 신청입니다. 등록은 등록금을 납입해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등록금 내고 고등교육을 받는 만큼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인 1학년은 1학기는 2월 22일에 2학기는 8월 23일에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0시부터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바로 수강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수강 신청 계획을 미리 충실히 세워두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학정 리스트 메뉴에 있는 과목이 자신의 최종 수강 신청 목록이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강 신청 절차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강 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수강 신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일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하는 중에 대기 순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대기 순번이 뭔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수강하려는 강좌의 정원이 50명인데 이미 50명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도 이 강좌를 꼭 수강하고 싶은 거죠. 이때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기 순번이 부여됩니다. 만약 쉬운 두 번째로 수강 신청하면 순번이 2번이 되겠죠. 대기 순번이 있으니까 그 강좌의 정원이 증원되거나 이미 수강 신청을 마친 사람이 취소하면 순번대로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고요. 그러나 이미 대기 순번을 받았는데 같은 강좌를 다시 수강 신청하면 순번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지요. 또한 대기 순번은 개강 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없어지니까 다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정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할 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같은 아이디로 여러 화면으로 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로그 아웃되어서 수강 신청 망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점의 개념을 혼동하는 학생이 많은데 학점이라는 용어는 성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학점은 성적이 아니라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학점은 영어로 크레딧으로 성적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1학점, 2학점, 3학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15주 수업을 듣고 시험에 패스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 들으면 2학점, 3시간씩 수업 들으면 3학점을 받지만 F를 받으면 학점은 0점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수업은 2시간인데 1학점만 받는 과목도 있습니다. 실험 실습 과목이 대표적이죠. 3학점 과목이 1학점 과목보다 평균 성적의 3배의 가중치로 반영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은 18학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18학점까지, 2학기에도 18학점까지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18학점까지니까 17학점이나 16학점 등으로 수강 신청해도 되겠죠. 그런데 18학점을 추가하여 3학점을 더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수라는 말은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4.0 이상의 평점 평균을 받고 F가 없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다음 학기 추가로 3학점을 더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점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점 평균이 뭘까요? 평점은 각 과목의 성적을 말해요. 그러므로 평점 평균은 평균 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월이라는 말은 다음으로 옮겨 넘긴다는 뜻이니까 학점 2월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을 다음 학기로 넘겨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전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1학점 또는 2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지만 3학점 이상은 이월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는데 16학점만 수강 신청했다면 남은 2학점이 2학기에 이월되어서 2학기에는 2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점 2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2.5 미만이면 2월이 안 됩니다. 다음 학기 미사용 시에 자동 소멸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 신청하면 2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전 직후만 가능하니까 2학기에만 2월이 가능하고 2학년 1학기로는 2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2월 학점 대상자 자동 반영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 신청했다면 2학기에 20학점까지 자동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개강 후 첫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첫 수업은 과목에 대한 소개와 성적 부여 등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개강 전에 수강 신청하지만 개강 후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이 지나면 수강 변경이 안 됩니다.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을 둔 취지는 수강 신청하기보다는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월 22일 수강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철회는 영어로 withdrawal로 수강 철회는 수강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실제로 들어보니 생각과 달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목이 자신과 맞지 않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강좌도 수강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 철회를 하면 수강 신청한 과목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 학기 개강 후 수강 철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번 학기에는 보시는 기간이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나 수강 철회는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남용하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성균 멘토 선생님께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볼 때 당연히 컨닝하면 안 되겠지요. 컨닝하다 걸리면 근신, 정학, 재정, 출교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시험 날짜, 시간, 장소는 수업 듣는 날짜, 시간, 장소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날짜와 시간을 몰라 시험의 미응시에서 F를 받은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강좌도 시험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강의 평가는 시험 전에 해야 하고 강의 평가를 완료한 학생만 성적 공시 기간에 온라인으로 성적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절 수업은 방학 기간에 수업 듣고 성적까지 받는 수업입니다. 방학에 수업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진 학생도 있을 텐데요. 1학기나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계절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만 수강하면 되고요. 여름, 겨울방학 다 수업이 개설됩니다. 그런데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중심으로 개설되고 온라인 수업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과목 수가 최소로 개설되는 것은 아무래도 방학이니까요. 또한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학점은 연간 9학점 이내로 계절 수업별로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계절 수업에 6학점을 수강했으면 겨울 계절 수업에서는 3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겠죠. 정규학기, 그러니까 1학기와 2학기가 15주 진행되며 매주 한 번 정도 수업을 듣는데 계절 수업에서는 매일 수업을 15일 연속해서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여름 계절 수업은 대체로 1학기 5월에, 겨울 계절 수업은 2학기 11월에 진행되고 개설 과목 리스트도 이 기간에 공지됩니다.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클래스 단위, 과목 단위, 교수 단위가 있습니다. 클래스 단위는 예를 들어 교수님이 A라는 과목을 한 클래스 강의하고 수강 학생이 60명이면 그 6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죠. 과목 단위는 A라는 과목을 10명의 교수님이 강의하고 수강 학생이 60명이면 6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교수 단위는 교수님이 A라는 과목을 두 분반으로 나누어 1분반에 60명, 2분반에 60명이 있으면 그 12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적 등급은 A 플러스 등급에서 F 등급까지 있습니다. PF로 평가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PF는 패스, 페일의 약자입니다. 이 과목은 학점은 인정되지만 성적을 뜻하는 평점은 없습니다. 0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1학점 패스, 페일 과목에서 패스하면 1학점 취득이지만 4.5점, 3.5점 같은 평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등급의 비율은 A 이상은 수강생의 최대 50%까지, B 이상은 최대 90%까지입니다. 최대가 그러하니까 예를 들어 A 이상이 20%까지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평점이나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평점은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4.5에서 시작해서 0.5 간격으로 0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렇게 0.5 간격으로 부여한 평점에 이름을 붙인 것이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점 평균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평균낸 것입니다. 분모에는 학점의 합을, 분자에는 각 과목의 학점의 평점을 곱한 것에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학사 경고는 평점 평균이 낮은 학생에게 옐로우 카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대학에 와서 왠지 공부가 안 되고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수업의 결석이 잦아진다면 학사 경고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학사 경고는 평점 평균 4.5 만점에 1.75 미만일 때 받게 됩니다. 학점 취득에 실패한다는 뜻은
등급으로 보면 F등급을 받는 것이고 평점은 0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를 받으면 평점도 0점이고 학점도 0점이 되는 것입니다. 패스 페일 과목에서 페일을 받으면 학점은 0점이고 평점은 0점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부터 2개 연속 학기 평점 평균이 1.0 미만이면 학사 경고 제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1.0 미만, 2학기에도 1.0 미만이면 제적당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은 말 그대로 낮은 등급인 C+에서 F 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해서 성적을 높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재수강한 성적으로 기존 성적이 대체됩니다. C 받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B+ 받으면 C는 사라지고 B+만 남는다는 거죠. 덮어쓰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수강한 과목에서 F를 받으면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재수강한 과목은 A+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더라도 최대 B+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강은 계절 수업을 포함해서 한 학기당 2과목 이내로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 전에 장학금 받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장학금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대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 문행 장학금, 학생 성공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성적을 상대평가해서 받는 것이고 1학년 대결 학생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계곤란 기준으로 받는 문행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성공 장학금은 글로벌 또는 리더 역량에 있는 학생을 추천해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보통 장학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외에 생활비로도 지급이 됩니다. 대외 장학금은 공지사항 장학 게시판에서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하면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께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입생이지만 졸업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엔드 조건이에요. 조기 졸업을 제외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은 8학기 동안 130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졸업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별로 다른데 시험 보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증은 특정 조건 이상을 갖추었을 때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품 인증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중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중점교양, 균형교양, 전공과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교과목들이 모여있는 대영역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화학과 학생이라면 중점교양 영역에서 최소 18학점, 균형교양 영역에서 30학점, DS 기반 영역에서 9학점, 전공과목 영역에서 6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8 더하기 30 더하기 9 더하기 62 합이 119학점이 되고 졸업을 위해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니 부족한 11학점 이상은 학생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11학점 이상은 중점교양에서 더 들을 수도 있고 균형교양에서 더 들을 수도 있고 DS 기반 영역에서 더 들을 수도 있고 전공 과목에서 더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해서 더 수강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학계열 기계공학부 학생이라면 중점교양 영역에서 18학점, 균형교양에서 24학점, DS 기반에서 11학점, 전공 과목에서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합이 116학점이 되고 졸업을 위해 최소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니 부족한 14학점 이상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중점 교양 영역과 균형 교양 영역은 다시 소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영역에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조건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과 같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교과목명이 아닙니다. 영역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을 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죠. 의사소통 영역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4학점은 과목의 수가 아니라 학점입니다. 4라는 숫자는 의사소통 영역에 있는 과목 중에 골라서 졸업 전에 4학점 이상 학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을 따서 합쳐서 48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과학 기반,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24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연과학대학, 다시 말해 2학년 때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24학점 중 실험 실습 과목에서 3학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실험 실습 과목은 1학점이므로 3과목 이상 수강해야 되겠죠. 자연과학 분야에서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졸업 후에 직장에 따라 실험하는 일이 많을 텐데 훈련을 쌓아야 그 일에 적응할 수 있겠죠. DS 영역은 DS 기반과 슈마가 있습니다. DS 기반에서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문제 결과 알고리즘, AI 기초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를 수강해야 합니다. DS 심화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이수시에 3품제 중에 AI 영역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다음은 공학 계열의 경우입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다 같은데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서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열별로 졸업 조건이 다릅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기 위하여 균형교양 영역 중에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학교육 인증제도 운영학과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경영공학입니다. 이 학과는 공학 인증교육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학과별로 정해진 교과목을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DS 기반에서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AI 기초 활용, 데이터 분석 기초를 수강해야 합니다. DS 심화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 기념일은 9월 25일과 28일이 있습니다. 25일은 건학기념일이고 28일은 공부자 탕강일이죠. 공부자 탕강일은 무슨 날일까요? 공부자는 공자님이고 탕강일은 태어나신 날을 말하죠. 이상 주요 학사 일정에 따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추려 설명드렸습니다. 교양교육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강 후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실 텐데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만 수강하게 됩니다. 교양이 뭘까요? 단지 에티켓을 지키라는 뜻일까요? 교양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양이 무엇인지는 1년 동안 수강하며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양 영역에는 중점과 균형 두 개의 대영역이 있습니다. 중점 영역은 교양인이 되기 위해 중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균형 영역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균형감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의미가 되겠죠. 각 영역은 다시 소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영역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영역입니다. 새내기 대학생을 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중점 교양 영역의 과목 리스트가 있으니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중점 교양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성균 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이렇게 소 영역이 있습니다.
소영역별로 과목 리스트가 있고 학습 언어는 과목의 식별자죠. 표에서 숫자는 과목의 학점이고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이 1학년 때 주로 수강해야 할 과목입니다. 그러면 각 소영역에 있는 과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균 인성 리더십은 영역 이름 자체에서 인성과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직관할 수 있겠죠. 성균노노 실천 리더십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한 과목이 2학점이고 졸업을 위해 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므로 두 과목 중에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졸업을 위한 것이니까 졸업하기 전에만 수강하면 되므로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졸업 요건이라는 용어가 표기되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 명저입니다. 교과목은 고전 명저 북클럽이고 동서양의 고전을 미리 학습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죠. 과목은 하나지만 여러 개 분반이 있고 분반마다 다른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과목은 3학점 취득이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졸업 요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학과 진입이란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진다는 뜻이고 학과 진입 요건은 전공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학과 진입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 진입을 위해 1학년 때 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요건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에 캠퍼스 교차 수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차 수강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1학년 1학기나 2학기에 한 번은 인사캠에 가서 수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은 자가캠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캠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가캠 학생은 서울에 있는 인사캠에 가서 수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사캠 학생과 함께 수강하게 됩니다. 교차 과목의 취지는 인사캠 학생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융합이라는 교육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학문 영역 간 경계가 없어지고 합쳐지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흐름이 교육과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복수 캠퍼스이기 때문에 캠퍼스 간 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우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목은 수강 신청이 이미 되어 있어서 별도로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학생은 1학기에, 일부 학생은 2학기에 수강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차 수강이란 자연과학계열 학생과 공학계열 학생이 1학기나 2학기 일주일에 한 번은 인사캠으로 가서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창의 영역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1학년 때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뭔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은 조별로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과목도 3학점 취득이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기도 합니다. 학과 진입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목도 교차 수강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자가캠에서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인사캠 학생이 자가캠에 와서 수강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자가캠에 있으니까 1학기나 2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교차 과목이니까 물론 인사캠 학생과 함께 수강하게 됩니다.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목도 수강 신청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학기에 수강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2학기에 수강하면 되겠죠.
의사소통은 1학년은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과학기술 글쓰기 4개의 과목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창의적 글쓰기는 대체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창의적 성격의 글쓰기고, 학술적 글쓰기는 대체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학술적 성격의 글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글쓰기는 이공계생에게 필요한 실험이나 연구 보고서 같은 성격의 글쓰기입니다. 스피치와 토론은 스피치하는 법과 토론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대체로 글쓰기 과제나 토론 등의 실습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목들 모두 학과 진입 요건으로 4과목 중에 선택해서 1학년 때 반드시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당 2학점이므로 1학년 1학기나 2학기 합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겠죠. 이 영역 과목들은 과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은 외국어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학년 때는 1학기엔 영어 쓰기가 필수여서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영어 발표나 영어 토론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이 수업은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균형교양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인문사회과학 기반, 자연과학 기반 이렇게 5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영역에는 인간, 자연,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최소 2개의 소영역에서 6학점 이상 이수가 졸업 요건이고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자연과학 기반과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 과목들입니다. 자연과학 기반 영역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죠. 과목 이름 앞에 고급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과목은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은 졸업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반 또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24학점,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학년 때 수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졸업 전까지 24학점 중 3학점은 실험 실습 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고 했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1학년 때 몇 학점을 수강할지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학 계열은 졸업을 위해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공학 계열 중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경영공학은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참조하여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포함해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제가 자연과학 기반 영역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이라고 말했지요. 학과 진입 요건에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융합교육의 목적 때문입니다. 다만 공학 계열 학생들은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참조해서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 기반 과목을 보면 미분적분학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이 붙은 과목은 주로 1학기에 수강 신청하고 2가 붙은 과목은 2학기에 수강 신청하면 되죠. 나머지는 3학점인데 실험 실습 과목은 1학점이고 2시간 수업을 합니다. 고급이 붙은 과목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죠. 공학수학은 1학년 때 듣지 말고 2학년 때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분적분학 실습도 실험 실습 과목이고 프로그램을 짜서 문제를 푸는 과목입니다. 빅데이터와 통계학은 엑셀로 통계 문제를 푸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기반은 인문사회 인문과 기초 외국어 과목이죠. 보시면 인문사회과학 인문과 제2외국어 과목이죠. 과목이 1로 끝나면 주로 1학기에 개설되고 2로 끝나면 주로 2학기에 개설되겠죠.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추어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흥미, 희망, 전공, 학업 능력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DS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소양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1학기에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2학기엔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공학 계열은 1학기에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을, 2학기엔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을 수강하게 됩니다. 대체로 1학기에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2학기에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웁니다. 학과 진입 요건 영역의 과목이니까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해야 합니다. 이 영역 과목도 수강 신청되어 있어 별도로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학생은 개강 전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되니 미리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군이 있는데 필수 수강 과목은 아니지만 성균 프레시맨 세미나나 글로벌 문화체험 세미나는 1학년이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FYE 세미나는 퍼스트 이어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1학년 경험이란 뜻이죠. 1학년 때 좋은 경험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과목도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강 이후 집단 학사 지도 시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신입생이 수강해야 할 교양 영역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떤 전공이 있는지 궁금할 텐데 학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과학 계열로 입학한 학생의 소속은 학부대학이고 2학년 때 자연과학대학 4개 전공 또는 생명공학대학 3개 전공 중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됩니다. 자연과학대학에는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과가 있고 생명공학대학에는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융합, 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공학계열 학생도 공과대학 내 6개 학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됩니다. 공과대학에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경영공학, 나노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컬처 앤 테크놀로지 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자신의 전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융합은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공이고 컬처 앤 테크놀로지는 문화 콘텐츠와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전공입니다. 융합 전공은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각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과에 관한 정보는 2학기에 개최될 학과 탐색 캠프, 새내기 전공 안내서, 학과 홈페이지, 학과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과 탐색 캠프에서는 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학과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진입 신청은 2학기에 하게 됩니다. 학과 신청은 기말 시험 보기 전에 1차로 신청하고 겨울 계절 수업 성적까지 확정되는 내년 1월 중에 2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과 진입 영역에서 받은 모든 성적이 학과 진입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학과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성적도 받고 1학년 2학기 성적도 받아야 합니다. 1학기 성적만 2번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학년 동안 영역별로 최소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계열별로 다른데 자연과학 계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표에서 노란색 부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노란색 영역인
고전명저,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DS 기반, 인문사회과학 기반 또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최소 2수학점을 취득해서 총 2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면의 숫자는 과목의 수가 아닌 학점을 의미한다는 점과 이 28학점 이상은 1학기가 아닌 1년, 다시 말해서 1학기와 2학기, 계절 수업까지 포함해서 취득해야 할 최소 학점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최소 학점을 이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학과 진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역별로 최소 2수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년 동안 의사소통에서 2학점만 취득했다면 4학점 이상이 안 돼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 밀려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란색 영역에서 취득한 성적만 학과 진입에 반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인문사회과학 기반이나 자연과학 기반에서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 만일 15학점을 수강했다면 이 중에 12학점 성적만 반영할까요? 아니면 15학점 모든 성적이 반영이 될까요? 답은 15학점 모든 성적이 반영됩니다. 15학점 중 자신이 성적을 가장 잘 받은 12학점만 골라서 반영된다고 착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F를 받으면 0점으로 평점 평균에 반영되어서 손해가 크겠지요. 그런데 만일 하얀색 부분에서 3학점짜리 한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아도 이 과목의 성적은 학과 진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1학기, 2학기 동안 3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최소 2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남은 8학점을 어떻게 수강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노란 영역에서 더 수강할지 하얀 영역에서 더 수강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최소 학점만 수강하면 수강 과목의 수가 줄어들어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졸업을 위해 130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영역에서는 영어 쓰기, 영어 발표 또는 영어 토론 대신 다른 고급 영어를 수강해도 학과 진입 조건이 되지만 신입생인 여러분은 1학기에 영어 쓰기를 필수로 수강하고 2학기에는 영어 발표나 영어 토론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학과 제시 특별 요건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중에 화학과에 진입하려는 학생은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일반 화학 1, 일반 화학 2, 일반 화학 실험 1, 일반 화학 실험 2 중 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 요건까지 갖춘 학생이 우선 진입 신청하면 우선 진입 후보자가 되며 신청 기간은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학 계열입니다. 노란색 영역인 고전명저,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DS 기반, 인문사회과학 기반 또는 자연과학 기반에서 최소 2수학점을 취득해서 총 2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같은데 DS 기반 영역에서 자연과학 계열은 2학점인데 공학 계열은 1학점이 늘어나 총 2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1학년 때 갖추어야 할 학과 진입 요건을 정리한 표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161쪽과 162쪽에 있으니 중요 표시해 두기 바랍니다. 이 표의 숫자는 과목 수가 아니라 학점 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 갖추어야 할 조건이니 1학기와 2학기 적절히 나누어서 수강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 학과 소개와 학과 진입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낯선 화면이 많아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 잘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하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야 할 부분이
GLS iCampus 학사 공지입니다. GLS에서 여러 학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LS는 골드로운 스퀘어의 약자로, 골드로운 스퀘어는 인사캠에 있는 금잔디 광장의 영어 이름 이니셜에서 온 것입니다. 학사 공지 게시판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게시되니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iCampus에서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절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정보를 문자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신 설정을 해야 합니다. GLS 학적 개인 영역, 학적 신상 정보, 연락처 조회 및 수정, SMS 수신 여부에서 수신함이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을 때도 같은 경로에서 수정하기 바랍니다. 간혹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핸드폰 번호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학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앱이 있는데 이 중에 킹고 M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니 다운받기 바랍니다. 만일 회원 가입이 안 된 학생은 다음처럼 회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원 가입 절차와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하고 성균인 가입을 클릭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GL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수업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자시간표, 학사, 교양, 기타 과목을 선택하면 아래에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윗부분에 2023학년도 1학기를 선택하고 캠퍼스 구분에서는 자연과학을 선택합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의사소통, 이것은 영역의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숫자는 그 영역에 개설된 과목의 수를 나타냅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이 숫자를 클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영역은 4개의 과목이 있어 4를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 4개의 과목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과목을 클릭하면 이 과목의 분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과목이지만 교수님도 틀리고 수업 시간도 틀리죠. 그 중에 여러분이 수강하고 싶은 분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DS 과목을 보고 싶으면 DS 기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강좌의 수업 계획서를 보고 싶으면 학습 번호를 더블 클릭하고 그 과목의 설명을 보고 싶으면 교과목명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책가방 담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가방 담기가 뭘까요? 책가방은 쇼핑몰의 장바구니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전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 날에는 수강.skku.edu에서 수강 신청하는데 책가방 담기는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면 수강 신청이 편하겠죠. 수강 신청 사이트와 책가방 사이트가 다른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책가방에 강좌를 담아두었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둔 것은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매할 예정이죠. 마찬가지로 책가방에 담아두는 것은 수강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책가방에 담아두는 것은 18학점에 6학점을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수강 정원이 다 차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지 못할 때 다른 강좌를 대안으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6학점을 더 책가방에 담도록 한 것이죠.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화면에 있는 책가방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 책가방에 담기가 완료됩니다.
책가방에 담은 과목 리스트는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 책가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책가방에 담긴 강좌의 리스트와 그 강좌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담았는지 인원도 알 수 있네요.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시는 과목은 학교에서 직권으로 수강 신청을 해준 과목입니다. 영어 쓰기 FYE 세미나일은 모든 계열이 다 수강 신청되어 있고 고전 명저 북클럽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모든 계열이 1학기 또는 2학기에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1학기에 고전 명저 북클럽이 수강 신청되어 있으면 2학기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만일 1학기에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수강 신청되어 있으면 2학기에는 고전 명저 북클럽이 수강 신청이 되어 있겠죠. 자연과학 계열은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공학 계열은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과목을 직권 배정 과목이라 하는데 수강 신청이 되어 있으니 해당 과목의 수업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목의 수강 신청을 피해 수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직권 배정 과목의 시간은 GLS의 주간 테이블 또는 수강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 배정된 과목을 여러분이 삭제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한 후에 다시 수강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1학기에 직권 배정된 과목의 학점을 합치면 자연과학 계열은 영어 쓰기 2학점 더하기 FYE 세미나 1학점 더하기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2학점 더하기 고전 명저 북클럽 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 3학점이 합쳐서 8학점이 수강 신청되어 있어 나머지 10학점 정도를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춰 1학기에 수강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공학 계열은 영어 쓰기 2학점 더하기 FY 세미나 1학점 더하기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3학점 더하기 고전 명저 북클럽 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 3학점 합쳐서 9학점이 수강 신청되어 있어서 나머지 9학점 정도를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춰 1학기에 수강 신청해야겠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44쪽에 자신의 직권 배정 과목과 시간을 찾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강 신청 날짜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책가방 담기를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수강 신청 당일날 수강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수강.skku.edu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공지사항이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수강 신청을 선택하고 책가방으로 갑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 완료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확정 내역에도 표시됩니다. 또 다른 강좌를 신청했을 때 팝업 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니 대체 강좌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책가방의 18학점에 대해 6학점까지 더 담을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가 책가방을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지 않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학습 번호와 분반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수강 신청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 확정 내역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지 않았을 때 수강 신청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양 강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과목 리스트가 표시되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과목의 분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원하는 분반의 신청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에서도 팝업 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떴네요. 원하는 강좌의 수강 정원이 다 찼지만 대기 정원이 남았을 때는 팝업 창에
대기 신청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 수강 신청 대기 리스트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예에서는 대기 순번이 1순위네요. 이처럼 수강 신청 대기 내역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 신청 확정 내역, 대기 내역 조회 메뉴에서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대기 내역은 테이블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사이에 이동 시간이나 공강 시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테이블 형태로 참조하면 좋겠죠. GLS,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 대기는 아직 수강 신청된 과목이 아니겠죠. 교양 과목 정원 배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강 정원이 학년별로 배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입생만 수강할 수 있고 배분율이 없는 영역은 신입생이 수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 날 수강 신청이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대기 순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다른 학생이 수강 취소하거나 중원되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강 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떤 강좌를 꼭 수강하고 싶고 그 강좌의 수강 인원이 언제 중원되는지 알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만일 중원되면 게시판에 공지되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게시판 위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원 요청도 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요청하는 것인데 승인 여부는 교수님의 권한입니다. 중원 요청 방법은 학교 게시판 공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고전 명적 북클럽 창의적 융합 디자인 DS 영역 과목은 1학년 필수 과목이므로 여러분이 수강 신청된 것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학교 교수님의 자녀가 있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부모님 과목은 수강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LS와 수강 신청 방법을 설명드렸고 익숙해지기까지 숙지해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대학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할지 막연할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자립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성균 멘토 선생님은 학과 진입 전까지 1년 동안 대개월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계열별, 캠퍼스별, LC별로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학사 지도 방법에는 1대1 개별 학사 면담, 온라인 학사 지도, 집단 학사 지도가 있습니다. 면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사 지도는 이메일에 해당하는 편지 쓰기를 통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집단 학사 지도는 학기당 1회 LC별로 캠퍼스별로 진행이 됩니다. 학사 지도 내용은 학업 지도, 전공 및 진로 지도, 수강 지도, 재정 지원, 대인관계 같은 학교 생활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겠지요. 성균 멘토별 담당 LC가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이 속한 LC와 캠퍼스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균 멘토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약 시스템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개강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개강 전에는 성균 멘토 선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챌린지 스퀘어 메뉴로 갑니다. 상담 영역, 성균 멘토 상담이 있죠. 편지 상담과 방문 상담 중에 방문 상담을 클릭합니다. 방문 상담을 클릭하면 상담 일정표가 표시되고 가능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고 상담 받고자 하는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융합 L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C는 러닝 커뮤니티의 약자로 학부대학 소속 인문사회자연공학 계열 신입생을 융합해서 구성한 단위를 말합니다. 대계열 학생은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같이 수강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캠, 자가캠 학생을 같은 LC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우들이 교류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같은 LC에 속한 신입생은 1학기 중 학기별로 매주 금요일 고전 명저 북클럽 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개설되는 캠퍼스에서 수강하게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양 캠퍼스 학생이 만날 수 있습니다. LC 프로그램에는 어깨동무라는 스터디 그룹, 집단학사지도, 체육대회, LC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강 후 집단학사지도 시간에 설명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피어 리더는 같은 LC 구성원의 동의로 선출되는 리더입니다. 피어 리더는 보시는 화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특히 성균 멘토 선생님과 구성원 간 메신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혜택은 학기당 10시간, 1, 2학기 합쳐 최대 20시간의 봉사 시간을 받고 개인 사물함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균 멘토 학사 지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대학 신입생 학사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가급적 쉽게 설명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성균 멘토 선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사 안내 듣느라 수고하셨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